오사카 낡은 세탁소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 세상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혼 후 5년간 홀로 살던 37살 일본 여성과 34살 한국인 피아노 조율사가 빗속에서 만났습니다. 젖은 악보 한 장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국경도 편견도 상처도 막지 못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동네의 따가운 시선과 이별의 두려움을 넘어 이들이 만든 기적을 지금 만나보세요. 일상 속 숨은 기적을 믿게 될 겁니다. 이 감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주인공의 이름은 사토 레이코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세탁소 운영자예요. 나이는 37살입니다. 오사카 외곽 낡은 주택가 사이로 비좁은 골목이 이어지는 곳에 하나마루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어요. 레이코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세탁기를 돌리고 두 번째 세탁기에 표백제를 넣고 세 번째 세탁기의 필터를 청소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5년째였습니다. 정확히는 5년 2개월 열나흘째예요. 그는 도쿄로 떠났고 레이코는 이 세탁소를 혼자 지켰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 해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세 번째 해부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그녀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레이코를 조용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세탁물을 받을 때도 돈을 건넬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후 4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면 레이코는 가게 문을 잠그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녹색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돌아가는 세탁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빨래들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옷들은 더러웠다가 깨끗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다시 깨끗해진다고요.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한 번 더러워진 후로 계속 그 상태였어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레이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37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 순간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멈췄어요. 레이코는 한숨을 쉬며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물이 빠지지 않은 채 빨래가 뭉쳐 있었어요. 또 고장이었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면 최소 이틀은 걸렸어요. 그 이틀 동안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 얼마나 손해를 봐야 할까요? 레이코는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6시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레이코는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흐르는 걸 지켜봤어요. 저 빗물도 결국 땅에 스며들어 사라지겠죠. 자신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문을 열어야 했어요. 손님이 올 테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같은 옷을 입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전 10시 30분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악보였어요. 물에 흠뻑 젖은 악보였습니다. 레이코는 처음으로 그날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아니 달라져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말투에서 그가 외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어요. 이건 세탁이 가능할까요? 정말 소중한 건데 물에 젖어버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레이코는 악보를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흐물흐물했고 음표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경우를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5년 전 남편이 떠나기 전에 그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복구는 가능하다고 레이코는 대답했어요. 남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젖은 흰색 와이셔츠도 함께 내밀었어요. 이것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접수증을 끊으며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강민석이라고 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피아노 조율사이며 나이는 34살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이 세탁소를 나가고 레이코는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젖은 악보와 와이셔츠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세탁기 소리가 달리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새로운 리듬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민석이 다시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레이코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악보를 찾으러 왔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레이코는 뒷방에서 조심스럽게 복구한 악보를 꺼내왔습니다. 특수 건조대에 펼쳐져 있던 악보는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와 있었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그는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레이코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종이도 옷감과 비슷하다고 급하게 말리면 손상되지만 천천히 정성을 들이면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악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레이코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 악보는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곡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곡이냐고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곡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주해드렸던 곡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코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도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그는 세탁된 와이셔츠도 찾아간다며 웃었습니다. 레이코는 깨끗하게 다려진 흰 셔츠를 건넸어요. 비용을 계산하며 민석이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냐고요.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탁소 2층이 자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민석도 근처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오사카 피라모닉 홀에서 석 달간 조율 작업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동네에 머물 거라고요. 그렇다면 또 올 일이 있겠다며 민석이 웃었습니다. 레이코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손님이 또 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왠지 어색했습니다. 민석이 나간 뒤 레이코는 카운터에 놓인 돈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았어요. 계산서보다 5,000엔이 더 많았습니다. 팁이었을까요?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에서 팁 문화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민석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레이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000엔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다음에 올 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봉투에 5,000엔을 넣고 민석 씨께라고 적어 놓았어요. 다음에 오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흘 후 민석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검은색 정장 바지 2벌을 들고 왔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공연이 있다며 깨끗하게 세탁해달라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접수를 하면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번에 돈을 더 주셨다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팁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잘 돌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레이코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마치 일부러 더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험하듯이 말이죠. 당신은 정말 정직한 분이라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들다고요. 레이코는 그 말이 왠지 기분 나빴어요. 정직이 뭐 특별한 미덕인 것처럼 말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표정이 굳은 레이코를 보고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거냐며 사과했어요. 아니라고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워졌어요. 접수증을 건네며 일주일 후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세탁소를 나갔어요. 레이코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민석은 칭찬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직해서가 아니라 너무 겁이 많아서 그랬다는 걸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갖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빚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날 밤 레이코는 또다시 세탁기를 바라봤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빨래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자꾸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는 불편한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약속한 대로 정장 바지를 찾으러 왔어요. 레이코는 깨끗하게 다린 바지를 건넸습니다. 공연은 잘 끝났냐고 레이코가 물었어요.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피아니스트가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석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레이코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비누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교토의 유명한 수제 비누였어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레이코는 난처했어요. 손님에게서 선물을 받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받아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어요.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요시다 할머니가 세탁소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소문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가 자주 오더라며 요시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 같던데 무슨 사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손님이라고 레이코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손님치고는 자주 온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레이코는 불편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요시다 할머니가 나간 뒤에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세탁소 앞을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세탁소 주인 남자 생겼다며 한국 사람이라던데 별일 다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여자가 외국 남자랑 어울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레이코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세탁물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건네며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거절했어요. 지금 바쁘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며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이 근처 사람들이 좀 예민하다고 레이코가 말했어요. 오해받기 쉽다고 그러니 업무 외에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레이코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민폐를 끼친 건가 보다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레이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세탁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레이코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레이코는 민석이 준 비누를 꺼내봤습니다. 라벤더 향이 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누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용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민석이 머무는 아파트 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레이코는 커튼을 쳤어요. 이틀 후 요시다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그 한국 남자 요즘 안 보이더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없다고 레이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시다 할머니는 그래도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낫다고 혼자 사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걸까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자신이었어요. 그 시선을 신경 쓰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당당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정말 오지 않았어요. 세탁소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했습니다.
레이코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탁기를 돌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은 민석을 밀어낸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서 또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먼저 벽을 쌓은 거였어요. 레이코는 돌아가는 세탁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구나. 그 순간 세탁소 문이 열렸어요. 레이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을 털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죄송하다고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업무 외에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꼭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작은 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세탁소 주인에게 드리라고 하셨다며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레이코는 받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냥 두고 가겠다며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공연장 조율실에서 사용하는 천 커버가 있는데 세탁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꽤 큰 천이라 일반 세탁소에서는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 정도 크기면 대형 세탁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마침 이틀 전에 수리한 대형 세탁기가 있었어요. 가능하다고 레이코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맙다며 내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석은 약속대로 큰 천 커버를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벨벳 천이었어요. 피아노를 덮는 커버였습니다. 레이코는 천을 받아 확인했어요. 한쪽 구석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와인을 쏟은 것 같았어요. 이 얼룩도 지울 수 있냐고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코는 얼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벨벳 소재의 와인 얼룩은 까다로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보겠다고 레이코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접수를 하면서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공연은 언제까지 계속되냐고요? 민석은 다음 달 말까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왠지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레이코는 검은 벨벳 천을 펼쳐놓았어요.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레이코는 특수 세제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얼룩 제거 작업을 시작했어요. 벨벳은 섬세한 소재라 급하게 하면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척 후 얼룩은 조금 옅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레이코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 동안 레이코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얼룩을 제거해 나갔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지우듯이 말이죠. 사흘째 되던 날 밤 대형 세탁기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멈췄어요. 레이코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니 모터에서 연기가 났어요.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았습니다. 레이코는 망연자실했어요. 안에 있던 벨벳 천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천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헹굼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코는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기사는 일주일 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품을 구해야 한다고요. 일주일이면 민석이 천을 찾으러 올 시간이었어요. 레이코는 난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코는 손으로 직접 헹구기로 했어요. 대야에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천을 헹궜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계속했어요. 오후가 되자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레이코는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그는 레이코의 지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민석이 물었어요. 레이코는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은 거의 다 됐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민석은 뒤쪽을 보고 대야에 담긴 천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헹구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어요. 제가 도와드리겠다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레이코는 말렸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천을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레이코는 옆에서 일하는 민석을 힐끗 봤어요. 그의 손은 피아노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헹궜어요. 고맙다고 레이코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작업을 마치고 천을 널었습니다. 저녁 바람에 검은 벨벳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얼룩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웠냐고요. 레이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룩이 깊을수록 천천히 지워야 한다고 급하게 하면 더 번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레이코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마음의 얼룩도 그런가 보다며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천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코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 세탁기가 드디어 수리되었습니다. 수리기사는 모터를 완전히 교체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레이코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한 지 10년째였어요. 기계들도 하나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전부 교체해야 할 텐데 그럴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레이코는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어요. 뒷방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레이코는 깼어요.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코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민석은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냐며 웃으며 물었어요. 레이코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먹자며 민석이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근처 일본식 정식집에서 산 거라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거절하려다 그냥 받았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두 사람은 카운터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젓가락질만 했어요.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벨벳 천 덕분에 공연장 관리자에게 칭찬받았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다행이라며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뭘 할 거냐고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조율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로 돌아가서 계속 피아노를 만질 거라고요. 가족은 있냐고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만 계신다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을 혼자 키우셨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피아노 조율사가 된 것도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이야기, 혼자 세탁소를 지켜온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롭다고 레이코가 인정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레이코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며 뒷방으로 갔어요. 레이코는 말렸지만 민석은 이미 수돗물을 틀고 있었습니다. 레이코도 일어나 민석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흐르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내일 공연장 작업이 끝난다고 그러면 이틀 정도 쉴 수 있다고 했어요. 레이코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내일 시간 있냐고요?
레이코는 놀라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오사카성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는데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친구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했어요. 레이코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내일 세탁소 문을 일찍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석이 나가고 레이코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레이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뭘 입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옷장을 열어봤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5시에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평소처럼 세탁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정오가 지났어요. 레이코는 점점 긴장했습니다. 1시 30분 레이코는 손님들에게 오늘은 일찍 문을 닫는다고 안내했어요. 급한 세탁물이 있는 손님도 내일 오라고 했습니다. 1시 50분 레이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머리를 내리고 가볍게 빗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립스틱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2시 민석이 세탁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민석은 레이코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예쁘다고요. 레이코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맙다고 작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오사카성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석이 물었습니다. 오사카성에 가본 적 있냐고요? 레이코는 오래됐다고 대답했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오래 안 갔냐고요? 레이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까우면 오히려 안 가게 된다고요. 버스가 오사카성 근처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서 천천히 걸었어요. 봄이 끝나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져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카페는 오사카성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사카성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레이코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세탁소 밖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잊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다고요. 레이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이 더 고맙다고, 덕분에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레이코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꿈이 아니길,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오사카성에서 돌아온 다음 날 레이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민석과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가 한 달 후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레이코는 세탁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다가 실수로 너무 많이 부었어요. 한숨을 쉬며 다시 처음부터 하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냐며 민석이 놀라서 물었어요. 레이코는 일찍 일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커피를 건네며 함께 마시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잘 갔냐고 민석이 물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즐거웠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도 정말 좋았다고 레이코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요? 어차피 한 달 후면 헤어질 텐데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요. 레이코는 뭐냐고 물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공연에 와줄 수 있냐고 민석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오사카 피라모닉 홀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공연이냐고 레이코가 되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율사들의 특별 콘서트라고 자신도 짧게 피아노를 연주할 거라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놀랐어요. 민석이 피아노를 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석은 설명했어요. 조율사이지만 원래는 피아니스트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공포증 때문에 연주자의 길을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조율사가 됐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피아노를 떠날 수 없었지만 무대에 설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꼭 연주하고 싶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레이코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꼭 와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레이코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공연장에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다고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맙다며 레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코는 따뜻한 그의 손을 느꼈어요.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떠나고 레이코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후면 그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시작되는 걸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레이코는 매일 민석을 봤어요. 그는 커피를 들고 왔고 때로는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편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세탁소 뒷방에 있는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고장난 건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한번 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버리려던 것이었어요. 민석은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30분쯤 지나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이코는 감탄했어요. 어떻게 고쳤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피아노만 고치는 게 아니라고 기계는 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추자고요. 레이코는 당황했어요. 여기서 춤을 추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왜 안 되냐며 웃었어요. 레이코는 망설이다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뒷방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레이코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멈췄어요.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코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고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레이코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레이코 씨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레이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레이코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어요. 미안하다고 슬픈 말을 한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고 그냥 마음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레이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은 민석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남편과 헤어진 후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레이코는 오후부터 긴장했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옷장 깊숙이 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샀던 옷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아직 맞았어요. 레이코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요. 머리는 곱게 묶었어요. 저녁 6시 레이코는 세탁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사카 피라모닉 홀로 향했어요. 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레이코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으니 들어가야 했어요. 티켓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중앙 쪽이었어요. 민석이 좋은 자리를 예약해 준 것 같았습니다. 7시 정각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어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조율사들이 나와 자신이 조율한 피아노로 연주했어요.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민석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레이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쇼팽의 야상곡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애잔한 멜로디였어요. 레이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석의 연주는 아름다웠어요. 마치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반복되면서도 계속 변화하는 리듬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레이코도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석은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코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레이코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레이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레이코는 로비에서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연주자들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참 후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레이코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땠냐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레이코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했어요.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려서 실수할 뻔했다고 하지만 객석에서 레이코 씨를 보니까 진정이 됐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5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며 민석이 물었어요. 레이코는 조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근처에 좋은 식당을 안다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톤보리 쪽으로 향했어요. 네온 사인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자카야에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어요. 사케 한 병을 시켰습니다. 레이코는 평소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잔을 채우고 건배했어요. 민석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서요. 첫 잔을 비우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연주한 곡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곡이라고요.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 곡을 칠 수 없었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연주하려고 하면 손가락이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칠 수 있었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레이코 씨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다고요. 레이코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될 줄 몰랐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레이코 씨를 보면서 배웠다고 얼룩도 천천히 지우면 깨끗해진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상처도 천천히 지워지고 있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레이코 씨 덕분이라고요.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했어요. 레이코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식당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공연장 계약이 끝난다고요. 레이코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 와볼 생각은 없냐고요. 서울을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를 비울 수도 없었고요. 민석은 레이코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어요. 무리한 부탁이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레이코가 말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세탁소가 레이코 씨의 전부라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자주 연락하고 싶다고 영상 통화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레이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인간관계 아닌가요?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결국엔 끊어지겠죠. 그렇게 또 혼자가 되는 걸까요? 식당을 나와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탁소까지 먼 거리였지만 택시를 타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도톤보리 운하를 지나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레이코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민석이 걸음을 멈췄어요. 레이코도 멈춰 섰습니다. 민석이 레이코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코 씨를 사랑한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레이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고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이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레이코 씨가 힘들어할까봐 조심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떠나야 하니까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요. 대답은 필요 없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레이코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당황하며 손수건을 꺼냈어요. 미안하다고 울리려던 게 아니라고 사과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레이코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를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두렵다고 레이코가 말했어요. 다시 사랑하는 게 무섭다고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레이코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하면 얼룩이 번진다고 레이코 씨가 말했잖냐고요. 마음도 그렇다고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지워나가자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자고요. 레이코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고 천천히 가자고 대답했어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레이코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새벽 2시 레이코는 세탁소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밖에서 레이코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레이코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민석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레이코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코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6시였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민석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침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먹자며 민석이 웃었어요. 레이코도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였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석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레이코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민석의 비행기는 오후 3시였어요.
공항까지 가려면 11시에는 출발해야 했습니다. 레이코는 세탁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을 붙였어요. 8시에 민석이 왔습니다. 커피 대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짐을 다 챙겼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탁소 안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가서도 매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연락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민석이 레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다시 온다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어떻게냐고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확실하진 않지만 일본 지사의 자리가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억지로 웃었어요. 민석을 위해 괜찮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10시가 되었어요.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일어났어요. 레이코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불러야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레이코를 꼭 껴안았어요. 레이코도 민석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가야 한다고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레이코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가라고 늦겠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레이코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차에 타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레이코는 손을 흔들었어요. 민석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어요. 레이코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세탁소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레이코는 일어나 세탁소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다고 곧 탑승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레이코는 잘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행기에 탔다고 이륙하면 연락 못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코는 알겠다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석도 답장을 보냈어요. 자신도 사랑한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레이코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혼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과는 매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서울의 작업실 이야기, 새로 맡은 조율 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이코도 세탁소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손님 이야기, 고장난 기계 이야기를요.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외로웠습니다. 화면 속의 민석은 가까운 듯 멀었어요. 2달째 통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서로 바빴습니다. 시차도 없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레이코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건가 싶었어요. 3달째 민석이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 지사 이야기가 무산됐다고 했어요. 예산 문제로 계획이 취소됐다고요. 레이코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레이코는 오랜만에 세탁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빨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넉 달째 민석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며칠에 한 번씩만 메시지가 왔습니다. 레이코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석도 바쁜 것 같았고 자신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5달째가 되던 어느 날 레이코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잊자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레이코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레이코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환상인가 싶었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진짜였습니다.
왜 왔냐고 레이코가 물었어요. 민석은 큰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왔다고 이제 여기서 살 거라고 말했어요. 레이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지사는 무산됐다며 어떻게 온 거냐고 물었어요. 민석이 설명했어요. 지난 5달 동안 준비했다고 오사카에 독립조율 작업실을 차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단골 고객들 몇몇이 일본 진출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민석이 말했어요. 작은 작업실이지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건 이 준비 때문이었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레이코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이 레이코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볼 수 있다고, 아침마다 커피 들고 올 수 있다고요. 레이코는 민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민석도 레이코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더 고맙다고, 레이코 씨가 있어서 돌아올 이유가 생겼다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석은 레이코와 함께 세탁소 2층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레이코가 직접 만든 소박한 식사였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작업실 준비를 시작한다고, 이 근처에 작은 공간을 얻었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레이코가 물었어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라고요. 레이코는 놀랐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출퇴근하려면 가까워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으며 민석이 물었습니다. 레이코 씨는 행복하냐고요. 레이코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고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민석의 작업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간판에는 강민석 피아노 조율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레이코는 개업 축하 화환을 보냈어요. 민석은 기뻐하며 세탁소로 달려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민석이 커피를 들고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점심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녁에는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요시다 할머니는 잘 됐다며 축하해줬습니다. 석 달 후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석이 레이코를 오사카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함께 왔던 그 카페에 다시 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사카성이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민석이 레이코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요. 레이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였습니다. 레이코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세탁소 옆에서 피아노를 조율하며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요. 레이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고 함께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반지를 레이코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마루 세탁소 옆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하나마루 세탁소엔 피아노 공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탁소와 작업실 사이의 벽을 허물었어요. 이제 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세탁기들이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매일 저녁 레이코가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민석이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세탁기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독특한 음악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저녁에 세탁물을 맡기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손님이 물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레이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빗속에서 만났다고, 젖은 악보 한 장 때문에 만났다고요. 민석이 거들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물에 젖었을 때 레이코 씨가 말려줬다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레이코는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레이코를 안았어요. 행복하냐고 민석이 물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창가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레이코와 검은 정장을 입은 민석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삶의 얼룩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라면 그 얼룩조차 따뜻한 무늬가 된다. 레이코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혼자였을 때는 견딜 수 없었던 외로움과 상처가 민석과 함께하니 견딜만 했어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멈췄어요. 레이코는 민석의 품에서 벗어나 빨래를 꺼냈습니다. 민석이 도와줬어요. 함께 빨래를 널며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내일 뭐 먹고 싶냐고요. 민석은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레이코 씨가 만든 거라면 뭐든 좋다고요. 레이코는 웃었습니다. 그럼 특별한 걸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빨래를 다 널고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잠들기 전 레이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멀리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래층 세탁소에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외로움의 상징이었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준비되는 소리였어요. 민석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서 자라고요. 레이코는 창문을 닫고 민석 옆에 누웠어요. 민석이 레이코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민석이 속삭였어요. 레이코도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사랑한다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세탁기는 계속 돌아갔어요. 빨래를 깨끗하게 만들며 내일을 준비하며 조용히 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마루 세탁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레이코와 민석은 상처를 지우지 않고 함께 보듬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랑이 증명했습니다. 국경은 진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도 오사카 골목에서 세탁기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집니다. 외로움의 소리가 행복의 자장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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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